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귀가 먹먹하다고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이 워낙 요즘에 많아서, 특히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는 기압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귀에서 이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인 이관이 더욱더 불편하게 느껴지시고 압력 조절이 잘 안 됨에 따라서 귀가 먹먹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귀가 먹먹하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중이염인가? 혹은 뭐 삼출성 중이염, 혹은 웨이도염 이런 걸로 되게 착각하시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비염이 심해서 나타난가?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기저질환이 특별하게 없다면 혹은 있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이관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장애라고 붙어서 되게 어려운 표현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고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 또 치료 방법도 자극에 따라서 잘 치료해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비염으로 이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랜 기간이고요. 지금은 요거를 제가 극복해가지고 불편함이 없지만, 코에서 전이 돼서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울리고 이명, 그리고 잠자는데 불편함까지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중이염을 실제로 겪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이 연장돼서 좀 이렇게 발발이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봤을 때 중이염은 아니었습니다. 고막 환기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이런 이관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고, 혹은 중이염의 후유증으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께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또 중이염 아닌가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복용하고도 뭐 중이염에 관련된 항생제나 혹은 코 관련된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하고도 불편함이 계속 있다면, 침을 삼켰을 때 좀 괜찮다가도 다시 풀리지 않고 불편하다면, 요거는 중이염이 아니라 이관 기능 장애, 이관 기능 저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귀가 있고 여기는 지금 여기 코예요. 이쪽이 코인데, 코랑 귀를 연결해주는 관이고, 귀에서 압력을 조절해줌으로써 소리를 받아들이거나 차폐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노폐물을 순환시키는 기능도 하고요. 혹은 내부와 외부의 압력 조절을 통해서 압력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귀와 코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이 예를 들어서 아까 코랑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가 점막이 붓거나 자꾸 고장이 나거나 귀가 점막이 붓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이곳에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이관 기능 장애, 이관 기능 저하로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랑 많이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중이염은 통증을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관기능 장애는 통증은 별로 없고 압박감이나 물찬 느낌을 주로 호소하세요. 그리고 중이염은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관기능 장애는 발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막에 농이 보인다거나 이런 뭔가 염증 양상이 보이는 게 중이염이라고 한다면, 이관기능 장애는 고막의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고막에 염증이 껴있지는 않아요. 증상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요. 혹은 치료적인 접근으로 항생제나 진통소염제가 중이염을 잘 듣는 편인데, 이관기능 장애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냐 비염증성 질환이냐 따라서 이거를 구분하고 치료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관기능 장애는 염증 질환이 아니라 압력 조절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압력 조절 기능을 조절해드리는 쪽으로 치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관은 코랑 귀를 이어주는 기관으로서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함에 따라 소리랑 노폐물 혹은 이런 압력 조절의 통로가 됨에 따라서 이곳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신경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들, 점막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염증 질환의 후유 증상으로 점막이 부음에 따라서 잘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비염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비염이 더 심한 날이 있고 조금 덜한 날이 있잖아요. 심한 날에는 증상이 점막이 더 붓고 막힘에 따라서 귀가 먹먹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코 쪽도 치료를 해주어야 같이 좋아지시고요. 침을 삼키면 잠깐 괜찮아지는데 다시 이게 또 막히는 이유는 점막 부종이 계속 있음에 따라서 침을 삼키면 잠깐 이관이 닫혀있던 게 열리는데 다시 압박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압력 조절 기관의 센서들을 치료해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현대인들이 많이 겪으시는 이유로 목과 턱이 굳고 불편한 분들이 이 이관기능 장애가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관기능과 연관된 신경은 두 가지예요. 미주신경과 3차 신경인데 3차 신경이 귀 위쪽 그리고 이 귀 안쪽에 분포하고 있고 미주신경이 귀 옆에서 이렇게 분포하는데 해당 부위들이 목과 턱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이 긴장되거나 어깨가 굳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사무 업무를 보거나 목이 뻣뻣한 날에 더 먹먹하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면 신경 압박을 풀어드려야 신경 기능이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미주신경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관을 움직이는 구개 범장근, 구개 범거근 이런 근육들이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관 기능 장애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이유로서 자율신경의 원인인데 잘 못 주무시고 피로가 많고 만성피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 우리 몸의 이런 밸런스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밸런스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귀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관 기능, 귀 압력 조절에도 영향을 주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먹먹함이 더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귀 하나만 보거나 염증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먹먹한지를 찾아서 치료하는 건데 코나 귀에 점막이 부어있는 경우에는 귀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있어서 귀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코 점막을 붓는 것들을 없애주는 이런 비강사열요법, 대침, 조선대침을 통해서 비강사열을 진행하곤 하고요. 이름에 따라서 정맥의 울혈, 점막의 부종, 어혈이 제거됨에 따라서 먹먹함이 해소되고 시원한 경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상하로 이 비강 쪽에 저평골이나 턱관절이 혹은 경추가 이렇게 균형이 흔들려 있는 경우에는 이 균형을 잡아드리는 쪽으로 교정을 해드리는 시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면 3차 신경, 미주신경 혹은 이관에 관련된 다른 신경들 또 대이계신경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압박되거나 눌려있는 곳들을 이 도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압박을 풀어드리면 좋은 경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바탕하에 만약에 염증과 부종이 좀 같이 껴있는 상태라면 해당 부위에 약침 시술을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경과를 보시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적으로 내 몸이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삶 잘이 잘 이렇게 운용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 몸의 면역계, 자율신경계를 리셋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체질 균형 한약을 통해서 내 몸을 바로잡는 쪽으로 해서 본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곤 합니다. 정리하면 귀가 먹먹하고 통증이 있다 해서 무조건 중이염이 아니고요. 이관기능장애 혹은 다른 원인들이 아까 껴서 비점막이 붓거나 비염이나 귀 압력 조절이 이상이 생기거나 목과 턱이 긴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먹먹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관련된 처치로 이렇게 호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귀 문제뿐만이 아니라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 기능이 압박이 되거나 점막이 부음에 따라서 혹은 자율신경 밸런스가 떨어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제대로 된 진료,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과 그리고 자율신경 그리고 코기 질환, 제가 직접 겪었던 질환들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좋은 의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